자, 11월 명사 초청 특강. 오늘은 참세무법인 김종석 세무사님을 모시고 지난번에 한번 모셨었죠. 귀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출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김종석 세무사님은 경북대학교에서 이제 세무회계학과 겸임 교수님으로 계셨었고, 서울지방세무사의 조세제도 연구위원, 그리고 이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혁신정책 자문위원, 네. 그리고 현재 지금은 뭐 중소벤처기업부, 대한난청협회 감사, 아이파 경영아카데미도 강의도 하시네요. 네. 저서로는 3권이나 있어요. 책이. 공인중개사의 세금 피할 수 없으면 줄이자. 네. 맛있는 세금 요리 비법, 그리고 대한민국 CEO를 위한 세무사무소 활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가 생긴 거는 이제 주택과 관련된 거죠. 무조건 이제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고, 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자금에 대한 정확한 출처를 매수자 스스로가 신고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편법 증여라든지 또는 이제 대출을 이제 다른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에 대한 위반을 혹시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하는 제도인 거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했는데 이게 너무 좀 이렇게 안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최초 소명이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도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증여가 있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제 자금 출처 조사로 넘어간다라고도 흔히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사실 자금 조달 계획서가 잘못돼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다라고 반드시 연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좀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살짝 틀리다 네. 보니까. 그러니까 근데 제가 자금 조달 계획서 소명도 몇 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와가지고 네. 그래서 생각보다 좀 이것도 깐깐하게 보는구나. 음. 라고 해서 이거를 처음에 잘 쓰셔야지 아무래도 마음이 편하시겠죠. 저희가 세무조사라는 거 정말 내 돈 100% 투명한 걸로 사게 되면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네. 나름 저희가 뭐 가족들한테 돈을 빌리거나 뭐 네네. 일부 증여를 받거나 뭐 이런 그렇죠. 류의 행위들이 섞여 있잖아요. 아무래도 요즘에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네. 근데 사놓고서 불안해하면 안 되시다 보니까 우선 첫 단추를 좀 잘 끼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자금 조달 계획서는 나름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네.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17년도에 파리 대책 나오면서 시행령이 9월 26일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네. 당시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만 제출을 했었죠. 네, 저도 제출을 했습니다. 갑자기 좀 헛웃음이 나와요. 네. 저게 이렇게 엄청 올라버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때 3억 네. 이상이고 저도 이거 구청 네. 가서 제출을 했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맨 처음에. 네. 근데 그때는 그냥 되게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냥 네. 예금 얼마, 대출 네. 얼마. 그냥 네. 말 그대로 형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네. 이런 거 해서 약간은 이제 막 사지 마라. 나름 우리가 이런 거 볼 거다라는 정도의 수준이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갑자기 20년도가 되면서 3월 13일에 이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대상이.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게 요거겠죠. 그렇죠. 예,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에 대해서는 써라. 네. 나름 2020년이면은 비규제 지역도 6억을 아마 간 케이스들이 좀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예, 저희 17년도에는 뭐 많지 않았겠지만 그러더니 7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또 하나 만들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 규제 지역인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플러스 이게 생기죠. 그렇죠. 법인 매수 주택 거래는 가격에는 상관없이 모두 다 제출을 해라. 네. 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개정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게 사실은 이거죠. 네. 이거하고 이 금액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거의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걸로 바뀌었고요. 네. 뭐 이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전에 10월 27일 전에 26일까지 계약한 거 뭐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뭐 굳이 안 다뤄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네네. 기간이 1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분양이나 입주권, 그 다음에 전매도 다 주택은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오피스텔을 주택법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서 그렇죠. 다루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주택으로 오피스텔이 대부분 다 분양을 함에 불구하고 네. 원래 다루고 있는 기본법이 건축법이다 보니까 주택으로는 구분하진 않아요. 선택권이 저희한테 있는 것뿐이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뭐 엄청나게 광고 많이 해요. 저게 또 보면은. 약간 또 틈새가 이제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아니 오피스텔 말 그대로 오피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무실이 전제 조건이었는데 그거를 주택으로 쓸 수 있는 네네. 선택권이 있는 옵션이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주택으로 쓴다고 해서 얘를 주택으로 만들어 버리면 또 사무실로 쓰는 원래 그렇죠. 본연의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맞아요.
뭐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합리적으로 조금 배려를 해준 게 아닌가 뭐 이런 네네.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제출 의무자는 당연히 이제 자금 조달이니까 매수하신 분이 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대부분 이제 중개거래를 하지 직거래는 거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또 워낙 불안하잖아요. 뭐 다 네. 뭐 10억, 20억 이런데 이거 네. 어떻게 직거래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 중개사님들이 이제 실거래 신고서하고 함께 제출하실 수 있기 네네. 때문에 보통은 이제 계약하시고 나서 중개사님들이 이제 요청을 하시죠. 매수자분들한테. 네네. 예. 그리고 나는 싫다. 그냥 내가 직접 내겠다 했는데 또 바빠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들을 보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은 좀 귀찮아요. 네네.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로 방문 제출만 가능해요. 네네. 근데 이 중개사님 통해서 하거나 본인이 직접 하시면 방문 제출이나 인터넷 제출이 가능한데 사실 요즘에 누가 이거 제출하려고 뭐 또 구청까지 그렇죠. 갑니까? 코로나인데 또. 예, 거기에다가 보시면은 뭐 자필 서명 받은 위임장에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에 뭐 대리인 신분증 다 갖고 가셔야 되고 당연히 법인은 네. 직접 가야죠. 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움직일 수는 없다 보니까 그래서 네. 이런 것들 준비하셔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언제까지 내셔야 되냐면은 이제 저희가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인데 네네. 중개거래를 통해서 그 중개사님한테 제출할 경우에는 이제 25일까지는 이제 중개사님한테 줘라라고 돼 있습니다. 저는 이게 좀 궁금하긴 해요. 왜 25일까지 5일의 여유를 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그냥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머지 5일 동안은 이제 네. 중개사님이 이제 좀 그렇죠. 예, 해야 시간을 되니까. 좀 벌어줘야 네. 되는데 근데 사실은 26일에 줘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25일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그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25일이라는 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특히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잔금일 기준이니까 그렇죠. 많이 헷갈리시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좀 중개거래 하면은 옆에서 좀 봐주시는 우리 소장님들이 계시니까 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저 30일이라는 시간이 그 준비하려고 하면 충분히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 약간 빡빡해요. 빠졌어요. 빡빡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그렇죠,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거기에다가 사실은 아니 뭐 전부 다 내 예금으로 사신다고 하시거나 대출이 잘 그렇죠. 나오면은 뭐가 문제겠습니까? 맞아요. 저희가 맞아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뭔가 또 이렇게 돈도 빌려야 되고 증여가 올바를까 이게 낫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판단을 그렇죠. 좀 하셔야 되는데 네. 그 시스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괜찮겠지만 또 일 바쁘시다 보면은 이렇게 맞아요. 피해차에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뭐 한 5일, 10일밖에 네. 안 남아요. 그래서 네. 막 급할 수도 있다 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계약 체결하기 전에 미리 조금 다 예, 준비를 해놓으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오히려 계약을 네. 체결하기 전부터 미리 네, 준비를 해라. 네. 그게 왜냐하면 좋다.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니까 네. 체결하는 순간 저희는 바로 뭐 다음 날로 낼 수 있게끔 미리 다 짜놔야 그렇죠. 되잖아요. 물론 이제 저희가 내는 시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관련 증빙 같은 거는 바뀔 수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대략적으로 뒤에서 다루겠지만 나의 자기 자금은 얼마 정도, 차입금은 얼마 맞아요. 정도. 그게 중요한 거죠. 네, 그 다음에 내가 실제 살 건지 아니면 전세로 줄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 틀에 대한 포지션은 미리 조금 준비를 하신 다음에 계약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사전에 미리미리 네. 준비하시는 게 좋고 아마 뒤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기한 넘으면 페널티가 있겠죠? 네, 페널티가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급하게 하느라고 그 페널티나 벌칙에 대해서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안 썼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우선 제출하는 방법 뭐 사실은 뭐 중개사님한테 제출하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근데 네네. 이게 문제예요. 증빙서류. 예, 이거는 솔직히 좀 네. 불편해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네. 예, 그러면은 요거는 뭐 별도로 직접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거의 방문 제출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하시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 연세 있으셔가지고 컴퓨터 다루시기 좀 불편하시면은 뭐 가시겠지만 조금 아무래도 컴퓨터 다루는 게 익숙하신 분들은 이제 스캔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로 여기 올리시면 돼요. 들어가면. 네. 예, 올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실거래 신고서가 항상 선입니다. 예, 동시 또는 먼저 실거래 신고서가 들어가신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자료가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제출이 안 되게 되면 실거래 신고 허가증이 안 나오죠 이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등기하시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 계획서는 보통은 중개사님한테 주시면서 실거래 신고하고 같이 하시면 되지만 잘못 썼네요. 선고서라고. 마음이 급했네. 그 다음에 뭐 조금 내가 좀 이게 내용이 복잡하고 그렇다 하면은 이제 뭐 직접 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분양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라고 할 때 분양 계약의 경우는 우선은 장기잖아요. 네. 예, 장기인데 실거래 신고는 보통은 이제 시행사 쪽에서 이제 진행을 하죠. 근데 자금 조달 계획서는 직접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네. 그거는 우리가 신경 안 쓰겠다.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일괄 제출하기로 이제 뭐 협의가 돼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중개거래하고 똑같이 공급자인 시행사 등한테 25일까지 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쪽에서 뭐 특별히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본인 이제 그 분양을 받으신 분께서 직접 이제 제출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법인 신고서 뒤에서 나올 건데 이제 법인이 매수하는 분양 계약이나 전매 계약에는 법인 신고서 제출 대상은 아니십니다. 네, 그래서 네네. 뭐 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하고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요즘에 네. 법인들이 사시나요? 전 그게 좀 궁금한데. 법인 같은 경우에요? 네. 주택을요? 네. 사는 경우 있어요. 아, 왜냐면 아직도 있으시구나. 이거 좀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워낙 이제 개인 양도세 중과가 세니까 네네. 차라리 그냥 법인세 내고 그냥 추가 법인세 내는 게 그냥 수익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개인으로 사나 법인으로 사나 취득세는 이미 12%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똑같은 네.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다만 이제 법인은 이제 종부세가 좀 많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이제 종부세 폭탄의 계절이 왔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침에 다른 세무사들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종부세가 자기 생각한 것보다 3배 이상 나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네네네. 그 납세자분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네. 저는 종부세를 아직 납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아마 그 엄청 부담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요, 진짜로요. 네, 이게 맞아요. 뭐 이게 세금이라는 게 이게 몇백 단위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일반인들 뭐 진짜 뭐 사업을 힘들죠.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돈이 이게 자금 유동성이 막 컸다 적다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정해진 소득이 나오는 그렇죠. 이제 근로소득자 같은 거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엄청 큰 이거. 돈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였으면 가계약일로 봐야 된다. 글쎄요, 요거는 저도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근데 가계약의 정의는 해제가 가능하지 않나요, 저희가? 그렇죠. 네. 근데 보통 가계약하고 계약일이 바로 진행되는 건가? 제가 부동산 계약을 많이 안 해봐서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우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증빙 서류 제출은 이제 투기가지구 같아서는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에 대해서만 제출하다가 이것도 이제 전부 다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 증빙 서류 목록은 제가 뒤에다가 좀 기재를 했어요. 그리고 이 증빙 서류는 아까 이제 이 법인이 매수하는 분양 계약이나 전매 계약은 제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근데 투기과열지구 내에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뭐 그렇죠. 무차별하게 전부 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사실 법인은 증빙 서류 내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어차피 뭐 다 법인은 훨씬 더 좀 깔끔하니까 그런 게. 뭐 법인이 증여받는다 이런 개념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딴 얘기인데 그 1억 이하짜리 지금 조사하고 있잖아요. 좀 부동산에서 소명 다 하라고 서류 다 보냈더라고요. 네. 실제 결과 나오면 그 법인으로 많이 샀거든요. 네네네. 소위 말해서 뭐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네. 뭐 그냥 그럼 또 이럴 때는 또 법인이 유리한 점이 아직까지는 존재하네요. 네네네. 저가주택의 경우는. 저가주택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좀 법인을 많이 해요.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법인 부동산 법인 해보지도 못하고 끝났구나 이랬는데 아직까지 뭐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법인 주택 거래 신고서인데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최근에 개정된 거죠. 작년 10월 27일 이후에는 이제 법인이 주택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중에 법인, 즉 매수자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매도자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모두 이제 법인 신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3가지 적는데 뭐 내용은 되게 많아 보여도 사실은 별거 없어요. 등기부에 있는 뭐 자본금, 그러네요. 임원 현황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 법인 등기부 띄면 다 있거든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요게 만약에 포함이 안 된 법인으로 갖고 계시다고 하면 얘는 집어넣으셔야 될 겁니다. 등기 병록 네. 변경해서. 네. 그다음에 중요한 게 사실은 이거죠. 그렇죠. 예,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다라고 하면은 그 개인이 우리 이 매수를 하려고 하는 법인의 임원이냐 또는 그 임원과 친족 관계냐 네. 또는 거래 상대방이 법인일 경우에는 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중에 동일인이 있냐 네. 네. 또는 거래 당사자인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임원 간에 서로 뭐 이렇게 그 저희가 특수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 2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택 취득 목적은 이제 매수법인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뭐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또는 이제 뭐 상세 이용 목적인데 사실은 뭐 딱 뻔하죠. 네. 네, 대부분 다 임대 사업이시겠죠. 그렇죠. 뭐 아니면 기숙사 사시는 분들이야 뭐 전혀 뭐 진짜 사업용으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뭐 필요에 의해서 상관이 없고 이제 임대 사업도 사업 목적이긴 한데 이제 약간 뭐 투자적인 이런 거 성격도 있다 싫어한다는 보니까 거죠. 예, 그런 걸 싫어하는 거지. 기숙사 산다고 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갑자기 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저 세무사는 자금 출처하다가 왜 갑자기 상속공제 얘기하고 있지? 네, 맞아요. 예, 궁금하실 그렇게 수 하실 있어요. 수도 있는데 네. 사실 저희 뭐 단순합니다.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잖아요. 그렇죠. 같은 그렇죠. 법이에요. 예, 네네네. 상속세법 따로 증여세법 따로가 아니니까 다 다루는데 네네. 사실은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상당히 이게 작은 분야예요. 이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펼쳐나가면서 이론적으로만 모는 걸 다룰 수가 없고 양도세 같은 거는 이미 많은 분들이 강의를 하시다 네네. 보니까 네. 기왕이면은 우리가 주택 이제 상속이라는 행위 여기 내가 아니죠. 대부분 우리 부모님이 되시겠죠. 예. 내가 상속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상속인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피상속인보다도. 네네네. 상속인들이 준비를 하시는 게 이제 그 부모님들 이제 연로하시거나 이제 조금 이제 그 기저질환 같은 게 좀 있으시면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분 중에서 이게 좀 혜택이 좀 크다 보니까 이게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은근히 계셔서 요거 한번 짚었으면 좋겠다라고 네네네. 생각이 들었고 가업 승계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가업 승계 관련된 상습 신고를 준비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그 회사 대표님들이랑. 네네네. 근데 사실상 거의 진행을 못해요. 아, 왜요? 이게 되게 좀 까다로운 요건들 네네. 중에서 이제 사후관리 요건이라든지 예. 뭐 이따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사업 관련 자산을 뽑아내는 과정 중에서 생각보다 혜택은 적은데 네네. 근데 나중에 이거를 내가 뒷감당을 못할 것 같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다루겠지만 요거 한 번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네네네. 이 가업 상속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제액이 드라마틱해요. 뭐 200억, 300억, 500억 그냥 막 저희 그냥 흔히 얘기한 거 있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막 부르는 거 금액 있잖아요. 네네네. 저 사람 100억 있대, 300억 있대. 네. 이 정도로 드라마틱하다 보니까 네네네. 상당히 이 정도의 재산이 있으신 분들은 부동산 임대업도 네네. 개인 기업의 사업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 집을 열채 갖고 있어도 다 주택임대 사업자 돼 있으면 그것도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가업 상속공제가 무슨 삼성이라든지 무슨 대기업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은 뭐 그렇게 사업하시는 집이 아닌데라고 해도 해당되는 경우 되게 많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해서 한 거고 아, 네. 이렇게 11시, 12시 뭐 장시간 동안 예,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청취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네네. 다음 기회에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무를 하신 분이 가장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벌써 다음에 가업 상속 그리고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뭐 코인 관련된 거 내년부터 네. 과세는 현재 상태로 보면 되겠죠? 유예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예, 분위기가 네. 유예할 것 같아서. 네. 근데 사실 뭐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어요. 조사요. 네네네. 네, 조사 금액 크신 분들이라든지 이제 차명 계좌랑 연동해가지고 하시고 있는 부분이 하반기에 좀 있어요. 근데 아직 데이터 정리라든지 네네네. 뭐 아직 뭐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거를 사전에 공표하거나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니까 네. 기회가 되고 이게 다시 뭐 과세 논의가 있든 없든지 조사는 할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그 제가 편집본 올려드리면은 거기다 질문 남겨주시면 그 질문하고 가업상속 해가지고 다음에 뭐 제가 그 끝나고 나서 세무사님하고 좀 시간을 빨리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빠이빠이.